민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단풍 구경 가자. 관광버스 타고 내장산 가면 딱이겠어. 어머님, 관광버스보다는 조용한 소도시로 가족끼리만 가는 게 어떨까요? 여유롭게 단풍도 보고 쉴 수 있어요. 조용한 게 무슨 여행이야? 여행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북적이는 재미가 있어야지. 노인정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어머님, 여행의 본질은 휴식이에요. 복잡한 곳보다 한적한 곳이 훨씬 좋아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의 산과 들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65세의 시어머니 영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단풍 명소 특집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등 유명 관광지들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단풍과 그 사이를 걷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숙은 화면을 보며 가슴이 설렜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단풍철이 반가웠다. 영숙은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영숙에게 특별한 즐거움이었다. 버스 안에서 다른 관광객들과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과정이 여행의 백미라고 생각했다.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이 진짜 여행이라고 믿었다. 영숙은 머릿속으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동네 노인정에서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 단체 관광버스를 예약해서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가는 것이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단풍 명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 안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즐거웠다. 그때 며느리 민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35세의 민지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주말이면 조용히 쉬는 것을 선호했다.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오며 시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영숙은 민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단풍 구경 가자. 관광버스 타고 내장산 가면 딱이겠어.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난감했다. 민지에게 단체 관광버스 여행은 편안한 휴식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붐비는 버스를 타고 시끄러운 음악과 노랫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관광지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 대신 조용한 소도시를 찾아 천천히 걸으며 단풍을 즐기는 여행 말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길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민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을 여행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꺼냈다. 관광버스 여행보다는 조용한 소도시로 가족끼리만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요즘 핫한 여행 트렌드도 북적이는 명소를 피해 숨은 여행지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지는 이미 몇 군데 괜찮은 소도시 여행지를 조사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소도시 여행이라니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영숙에게 여행은 활기차고 북적이는 것이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추억을 만드는 것이 여행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한 곳에서 차만 마시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그냥 쉬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영숙은 민지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활기찬 관광버스 여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인정 친구들도 이미 함께 가자고 약속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 영숙은 친구들에게 며느리와 함께 단풍 여행을 간다고 자랑하고 싶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다. 자신이 제안한 여행 방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민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다. 관광버스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 단풍을 감상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소도시 여행은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숙은 민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행에서 여유란 무료함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복잡하고 붐비더라도 그 속에서 느끼는 활기와 에너지가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영숙은 젊은 시절부터 늘 단체 여행을 다녔고 그것이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확신했다. 민지는 점점 답답해졌다. 자신이 제안하는 여행 방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나이를 고려하면 복잡하고 피곤한 관광버스보다 조용하고 편안한 여행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배려의 마음을 시어머니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영숙 역시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무료한 여행을 선호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영숙의 눈에는 민지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거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여행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영숙은 북적이고 활기찬 단체 관광을, 민지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소도시 여행을 원했다. 같은 단풍 구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퇴근했다. 준호는 거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다. 40세의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조율자 역할을 해야 했다.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면 중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준호의 몫이었다. 하지만 매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과 민지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양쪽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난감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생각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가족 간의 작은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준호의 제안으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단풍 여행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행은커녕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이 뻔했다. 준호는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보자고 제안했다. 영숙은 식탁에 앉으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자신의 여행 계획을 관철시킬 생각이었다. 평생 단체 여행을 다녀왔고 그것이 가장 즐거운 방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아무리 다른 제안을 해도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다. 민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건강과 편안함을 생각해서 제안한 것인데 그 배려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서운했다. 민지는 노트북을 가져와 자신이 조사한 소도시 여행지 정보를 보여줄 준비를 했다. 사진과 리뷰를 직접 보여주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중심에 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행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북적이는 재미가 있어야지. 조용한 게 무슨 여행이야?
영숙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여행이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떠드는 경험이었다. 관광버스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단풍 명소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드는 것이 여행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혼자만의 시간이나 조용한 감상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지는 노트북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화면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단풍길과 아늑한 카페 풍경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이런 곳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관광지에서 사람들에 치이며 서둘러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머님, 여행의 본질은 휴식이에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쉬는 거죠. 민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휴식은 집에서 하면 되고 여행은 특별한 경험을 하러 가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야 여행을 다녀왔다는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영숙은 자신의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다. 노인정에서 함께 다니는 친구들은 모두 단체 관광버스 여행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들 그런 여행이 가장 재미있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광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다고 자랑했다. 영숙도 그런 활기찬 여행을 즐기고 싶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고 피곤한 여행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민지는 관광버스 여행의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광버스 여행은 일정이 빡빡해서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강행군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버스 안에서 틀어주는 시끄러운 음악과 노래방 기계 소리가 멀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 기사도 있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장시간 버스 탑승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영숙은 민지의 걱정을 과잉 보호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체력도 좋다고 자신했다. 친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용한 여행이 더 지루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영숙에게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여행이 건강에도 더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둘 다 일리가 있으니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로 출발하되 도중에 조용한 곳에 들러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숙과 민지 모두 그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영숙은 그렇게 하면 단체 관광의 재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관광버스 여행의 묘미는 일정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단체 행동을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중간에 따로 이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현했다. 민지는 반대로 그런 절충안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개별 여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따로 행동하는 것은 어정쩡하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 소도시 여행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난처해졌다. 다시 한번 양쪽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여행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아내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느꼈다. 영숙은 며느리의 제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여행만 원하는지 답답했다. 영숙의 세대에서는 여행이란 특별한 이벤트였고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다.
효율성과 휴식을 강조하는 민지의 태도가 영숙에게는 여행의 본질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민지 역시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데 왜 힘들고 복잡한 여행만 고집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민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제안한 것인데 그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다.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다.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여행 철학의 충돌은 생각보다 깊었다. 북적이는 활기를 추구하는 영숙과 조용한 여유를 원하는 민지는 서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준호는 중간에서 진땀을 흘렸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단풍 여행을 앞두고 가족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행 계획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영숙과 민지는 각자의 입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어디로 갈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색해져 갔다. 영숙은 점점 초조해졌다. 노인정 친구들은 이미 다음 주말 관광버스를 예약했고 영숙에게도 함께 가자고 재촉하고 있었다.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와 함께 여행 간다고 자랑했는데 이대로 가지 못하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영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 역시 답답한 마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조용한 여행이 건강에도 좋고 제대로 쉴 수 있는 방법인데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배려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회사 일로도 바쁜데 이런 갈등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날이 지쳐갔다. 어머니는 관광버스 여행을 계속 주장했고 아내는 소도시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서운해했다. 중립을 지키려 해도 양쪽 모두 불만이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눈치만 보며 식사를 해야 했다. 목요일 저녁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경하게 나왔다. 노인정 친구들과 약속한 관광버스를 예약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하는 내장산 단풍 투어였다. 영숙은 준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당장 예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까지 결정 안 하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영숙의 단호한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결정에 당황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 같았다. 민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감히 반대하기도 어려웠다. 시어머니가 혼자라도 가겠다는 말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라며 말렸다. 아직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광버스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늦으면 예약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이 제안한 여행은 완전히 무시당한 셈이었다. 시어머니를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배려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민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민지가 더 서운했던 것은 남편 준호의 태도였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양쪽을 다 이해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준호는 결국 어머니에게 예약금을 건넸고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영숙은 노인정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관광버스 예약을 부탁했다. 전화 통화 내용이 거실에 고스란히 들렸다. 영숙은 친구에게 며느리와 아들까지 함께 간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4인 가족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영숙의 목소리가 민지의 귓전을 울렸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준호는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망설였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았다. 준호는 결국 거실에 남아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지켜보았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관광버스 여행이 확정되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기대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단풍을 구경하고 버스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는 상상을 하니 벌써 즐거웠다. 영숙은 며느리도 막상 가면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실에 있는 민지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좋은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마음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준호는 거실과 침실 사이를 오가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머니는 기분 좋게 여행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자신이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하지만 이미 예약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영숙은 방에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며 무엇을 챙길지 생각했다. 반면 민지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자신이 조사했던 소도시 여행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가지 못할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행 계획은 정해졌지만 가족의 마음은 더욱 멀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워하고 아내는 상처받았다. 이런 상태로 여행을 떠나면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 준호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관광버스 여행을 가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 따라가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민지는 결국 체념하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관광버스를 타고 내장산에 가는 것, 그것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영숙은 방에서 옷가지를 챙기며 혼자 중얼거렸다. 며느리도 가면 좋아할 것이라고, 단체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영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다. 갈등의 골은 깊어졌지만 영숙의 강한 주장으로 관광버스 여행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토요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렸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내장산 단풍 여행 날이었다. 영숙은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친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반면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일주일 내내 마음속으로 갈등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설레기는커녕 피곤함만 앞섰다.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복잡한 관광버스를 타고 사람들 틈에서 단풍을 구경한다는 생각에 벌써 지치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준비했다. 어머니는 기대에 들떠 있고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오는 표정이었다. 이 여행이 과연 잘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미 예약도 했고 출발 시간도 다가왔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오전 7시 가족은 약속 장소인 노인정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미 대형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영숙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탑승할 예정이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모두들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숙은 친구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친구들은 영숙의 며느리와 아들을 보고 부러워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칭찬이 쏟아졌다. 영숙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와 준호를 소개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영숙은 친구들과 함께 뒷자리에 앉았다. 친구들과 떠들고 싶어서였다. 민지와 준호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버스 안은 시끄러웠다. 친구들끼리 안부를 묻고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버스 안 가득 울려 퍼졌다.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다. 중년 여성 가이드는 밝은 목소리로 일정을 설명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는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 70, 80년대 트로트 음악이 큰 볼륨으로 흘러나왔다. 곧이어 노래방 기계가 켜지고 가이드가 먼저 노래를 불렀다. 영숙은 처음에는 신나게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이것이 바로 관광버스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했다. 영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버스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고 큰 소리의 음악과 노래방 소리가 계속되었다. 영숙은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다. 영숙은 창밖을 보려 했지만 뒷자리라 시야가 좁았다. 멀미를 예방하려면 앞쪽을 봐야 하는데 친구들과 앉느라 뒷자리를 선택한 것이 실수였다. 게다가 버스 안에 히터가 너무 세게 켜져 있어서 답답하고 더웠다. 영숙은 조용히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중앙 집중식이라 열리지 않았다. 민지는 앞쪽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다.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 들뜬 표정은 사라지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는 시어머니가 멀미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자신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영숙은 완전히 지친 표정이 되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함께할 기력이 없었다. 어지러움과 구토감이 밀려왔다.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고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민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멀미약이 있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자신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었다. 영숙은 속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다. 예전에 관광버스를 탔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았다. 게다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노래방 기계의 반주 소리와 사람들의 합창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다.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가이드에게 말해서 음악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버스는 계속 산길을 달렸다. 영숙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기대했던 즐거운 여행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즐거워했지만 영숙만은 달랐다. 자신이 상상했던 활기찬 여행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민지는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앉아 괜찮으시냐고 계속 물어보며 챙겼다. 영숙은 며느리의 배려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민지가 조용한 여행을 제안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2시간쯤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들떠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간식을 사며 떠들었지만 영숙은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다. 기대했던 관광버스 여행이 생각과 너무 달랐다. 첫 번째 반전이 영숙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휴게소에서 20분간 쉰 후 다시 버스에 올랐다. 영숙은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쪽 자리로 옮겨 앉았다. 멀미를 줄이려면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친구들은 영숙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지만 곧 다시 자신들의 대화와 노래에 빠져들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지만 영숙의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다. 아침을 든든히 먹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무거웠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언제쯤 도착할지 계산했다. 아직도 1시간은 더 가야 했다. 민지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멀미약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라고 조언했다. 영숙은 며느리의 말대로 해보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정오쯤 드디어 내장산에 도착했다. 영숙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산속의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며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무겁고 피곤했다. 2시간 반의 고통스러운 버스 여행이 영숙의 체력을 거의 소진시켜버렸다. 가이드는 집합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며 자유롭게 단풍을 구경하라고 안내했다. 2시간 후에 다시 버스에 모이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영숙의 친구들은 들뜬 표정으로 단풍길로 향했다. 하지만 영숙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장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풍 명소답게 엄청난 인파로 붐볐다. 주말이라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영숙이 상상했던 여유로운 단풍 구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다. 단풍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영숙은 친구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버스 멀미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 걸을 때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게다가 인파에 치이면서 걷다 보니 더욱 힘들었다. 영숙은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혔고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했다. 어머님, 저기 벤치에서 좀 쉬실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영숙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걸을 자신이 없었다. 영숙은 단풍길 옆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단풍 여행이란 말인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사람뿐이었다. 아름다운 단풍보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영숙이 상상했던 고요하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숙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에 실망했다. 텔레비전에서 본 내장산의 모습은 한적하고 아름다웠다. 붉고 노란 단풍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그 아래를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피곤할 뿐이었다. 민지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관광버스 여행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민지는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음료수를 사러 갔다. 매점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준호는 줄을 서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토록 고집했던 관광버스 여행이 어머니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준호는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거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었다. 모두 활기차게 걷고 있었다. 영숙은 자신도 저렇게 즐겁게 단풍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 영숙의 친구들은 저 멀리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숙이 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영숙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와보니 각자 흩어져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영숙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이 역력했다. 민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제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조용한 소도시 여행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분쯤 쉰 후 영숙은 다시 일어섰다.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왕 온 김에 단풍이라도 제대로 보고 가야 했다. 영숙은 민지와 준호를 데리고 천천히 단풍길을 걸었다. 하지만 인파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 영숙이 사진을 찍으려고 단풍나무 앞에 섰지만 계속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며 가렸다. 준호가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배경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찍혔다. 영숙은 점점 짜증이 났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단풍을 감상하기는커녕 사람 구경만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민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민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1시간 정도 단풍길을 걷고 나니 영숙은 완전히 지쳤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했다. 벤치를 찾아 다시 앉았다. 주변의 단풍은 분명 아름다웠다. 붉고 노란색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그것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문득 며느리의 제안이 떠올랐다. 조용한 소도시에서 천천히 걸으며 단풍을 즐기는 여행. 사람이 적은 곳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가을을 느끼는 것.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영숙은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다. 민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을 챙기고 있었다. 물도 건네주고 부축도 해주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고마웠다. 영숙은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예상치 못한 불편함 속에서 영숙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집합 시간이 되어 가족은 버스로 돌아왔다. 영숙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친구들은 여전히 신나서 떠들며 버스에 올랐지만 영숙은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 다시 2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막막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민지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제안했다. 어머님, 여기서 우리만 내려서 제가 준비한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차로 30분 거리예요. 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민지는 이미 근처의 조용한 소도시에 숙소를 예약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것이었다.
관광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곳에서 하룻밤 쉬었다 내일 천천히 돌아가자는 제안이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다시 2시간 반 동안 시끄러운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버스에서 내리기로 했다. 친구들은 영숙의 컨디션을 보고 이해한다며 배웅해 주었다. 조심히 쉬었다 가라는 인사와 함께 버스는 출발했다. 영숙은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음악과 흔들리는 버스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준호는 미리 렌터카를 예약해 놓았다. 민지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은 차에 올라타고 민지가 안내하는 대로 이동했다. 30분쯤 달리자 한적한 시골 마을이 나타났다. 복잡했던 내장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곳이 바로 며느리가 처음 제안했던 소도시였다. 복잡한 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민지가 예약한 숙소는 작은 한옥 펜션이었다. 단풍나무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건물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다. 영숙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1시간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영숙은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복잡한 관광지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쉬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마당의 단풍나무를 감상했다. 사람들에 치이지 않고 이렇게 여유롭게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민지는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다. 펜션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아담한 카페가 있었다. 카페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정취가 있었다. 통창 너머로 단풍 든 정원이 보였다. 가족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았다. 내장산에서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단풍을 이곳에서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카페를 둘러보다가 영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숙도 그 여성을 보고 눈이 커졌다.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다. 영숙아, 정말 너야? 영자 언니.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다. 민지와 준호는 놀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숙은 영자를 소개했다. 40년 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이었다. 결혼 후 서로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다. 영자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카페 주인과 친해서 자주 이곳에 온다는 설명이었다. 영자는 영숙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기뻐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숙은 결혼 생활, 자녀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 영자에게 들려주었다. 영자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숙은 영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이 뭉클했다. 관광버스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다른 깊이의 대화가 오갔다. 단순히 떠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숙은 이런 만남이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것을 느꼈다. 영자는 영숙에게 이 마을의 아름다운 단풍길을 소개해 주었다.
관광객이 거의 없는 숨은 명소들이 있다고 했다. 영자의 안내로 가족은 마을의 단풍길을 천천히 걸었다. 내장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영숙은 한 명의 사람도 없는 단풍길을 걸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진짜 단풍 구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잡한 인파 속에서 서둘러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자와 함께 걸으며 영숙은 옛 추억도 떠올렸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며 꿈꾸던 미래, 서로를 격려하며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낸 기억들이 생생했다. 그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적 같았다. 영숙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이 조용한 소도시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영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관광버스를 타고 내장산만 다녀왔다면 이런 감동적인 재회는 없었을 것이다. 영숙은 며느리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복잡한 관광지보다 이런 조용한 곳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시어머니가 오랜 친구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영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근처 식당을 추천해 주었다. 가족은 영자와 함께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음식을 먹었다. 영숙은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북적이는 관광보다 이렇게 조용히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반전은 영숙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온 가족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관광버스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 복잡한 내장산에서의 실망,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에서의 평화와 감동적인 재회까지.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영숙은 옆에 앉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하늘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관광버스 여행 내내 시어머니를 정성껏 챙겼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완벽한 대안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영숙은 며느리의 배려심과 지혜에 감탄했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내 말이 맞았다. 북적임보다 소중한 인연과 여유가 더 값지구나. 영숙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관광버스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반면 며느리가 제안했던 조용한 소도시 여행은 진정한 휴식과 의미 있는 만남을 선사해 주었다. 영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자신의 제안이 무시당하며 느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로 화답했다. 영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평생 단체 여행만 다니며 그것이 최고라고 믿었다는 것,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시끄럽고 복잡한 것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단체 여행이 특별한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했다고 반성했다. 민지는 앞으로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절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만 고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며느리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행에 관해서는 민지가 더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 기뻤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서로를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영숙은 영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40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난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관광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며느리 덕분이라고 고마워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감사 인사에 손사래를 쳤다. 자신은 그저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조용한 여행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영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고 그 우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영숙은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며느리가 이 조용한 마을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한적한 곳을 찾아낸 며느리의 안목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영숙은 앞으로는 여행 계획을 며느리에게 맡기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컸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인정해준 것이 무엇보다 뜻깊었다. 민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여행지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영숙은 오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많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이 좋다는 것,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며느리가 가르쳐 주었다고 감사했다. 민지는 시어머니도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함께 배워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만 해도 갈등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준호는 이번 여행이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영숙은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자와 다시 만나 아침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영자도 영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다. 영숙은 앞으로도 이 마을을 자주 찾아와 영자와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민지와 함께 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 조용한 마을이 자신도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러 함께 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영숙은 그 말에 크게 기뻐하며 꼭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다. 밤하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영숙과 민지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손을 맞잡고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단풍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며느리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민지도 같은 마음이라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가을밤의 평화로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화해는 완성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어제의 관광버스 여행으로 인한 피로는 완전히 사라졌다. 조용한 펜션에서의 숙면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다. 영숙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당의 단풍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민지와 준호도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와 있었다. 가족은 함께 펜션 주인이 준비해준 소박한 아침 식사를 했다.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맛있었다. 영숙은 이런 단순하고 정성 어린 음식이 최고라고 감탄했다. 식사 후 가족은 영자와 만나기로 한 마을 카페로 향했다. 어제 갔던 그 아늑한 한옥 카페였다. 영자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은 친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40년 만의 재회가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영자는 가족을 위해 이 마을의 특별한 단풍 명소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전혀 모르는 숨은 장소라고 했다. 가족은 영자의 안내를 따라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10분쯤 걸으니 정상에 작은 정자가 나타났다.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산과 들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빨강, 주황, 노랑의 색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이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진짜 단풍 구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내장산에서 사람들의 치이며 본 단풍과는 차원이 달랐다. 조용한 정자에서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영숙은 민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이런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영자는 이곳에 자주 와서 명상을 한다고 말했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후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고백했다. 영숙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화로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은 정자에서 한참을 앉아 풍경을 감상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영숙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오랜 친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정자에서 내려온 후 영자는 마을의 작은 카페로 다시 안내했다. 영숙이 어제 갔던 그곳이었다. 카페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가족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통창 너머로 정원의 단풍나무가 보였다. 이런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진짜 여행이구나. 영숙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았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영자는 영숙에게 앞으로 자주 이곳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 자신도 혼자 지내는 것이 가끔 외로운데 오랜 친구가 찾아와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덧붙였다. 영숙은 흔쾌히 약속했다. 계절마다 며느리와 함께 이곳을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지는 영자 선생님께도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자는 민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영숙은 며느리가 자신의 친구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눈 후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 영숙과 영자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다. 가족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영숙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여행을 되돌아보았다. 자신이 고집했던 관광버스 여행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제안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영숙은 앞으로는 며느리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며칠 전 집을 나설 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준호는 백미러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내가 추천해줘.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며 환하게 웃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였다. 민지는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다운 조용한 시골 마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곳도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으로 꼭 가자고 약속했다. 이제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관광지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훨씬 좋다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며느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즐거울 것 같았다.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이번 여행을 통해 어머니와 아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화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 보며 중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준호는 이번 여행이 가족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다. 영숙은 짐을 풀며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내장산에서 찍은 사진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자신의 표정도 피곤해 보였다. 반면 조용한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영숙은 특히 정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단풍을 배경으로 며느리, 아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기로 했다. 이번 여행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저녁 무렵 영숙은 노인정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관광버스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것을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다. 영숙은 친구에게 조용한 마을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오랜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아름다운 단풍을 여유롭게 즐겼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다. 친구는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다. 자신도 다음에는 그런 조용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영숙은 흔쾌히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며느리가 좋은 곳을 잘 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며느리에 대한 영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친구도 느낄 수 있었다. 밤이 되어 영숙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단풍잎을 비추고 있었다. 영숙은 이번 여행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적이는 곳에서 화려함을 추구하던 자신이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단풍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화해가 완성된 하루였다.